것 같아갖고 금호석유의 삼촌 대 조카 대결이 결국 삼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측안견이 모두 가결이 됐고요. 이게 그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금호석유에는 그 박찬구 회장 음. 그 박씨 가문의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이 최대 주주고 네. 그 박씨 가문의 둘째 아들인 박정구 회장의 아들 박철환 씨가 네네. 지분을 꽤 갖고 있어요. 개인 기준으로는 최대 주주. 한 10% 정도? 박찬구 회장 쪽은 한 6, 7% 정도 돼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되게 낮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경영진이 아닌데 혼자는 지분이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와 이번에 되게 그 신기했던 게 이게 분명히 저는 달라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박철환 씨가 그 개인 주주들을 잘 붐업시켰어요. 붐업. 네. 막. 그 배당을 원래 한 4,000원 줬거든요. 네네. 근데 사측에서 이번에 10,000원을 준다 그랬어요. 네. 그럼 몇 프로야? 150% 네. 그렇죠. 늘렸잖아요. 네. 근데 박철환 씨가 15,000원 준다고 배당안건 주주 제한을 네네. 하고 이제 그 감사위원들 사회이사도 한 2명 네. 추천을 하고 해서 그 종목 게시판 가 보시면은 막 금호석유 종목 게시판 난리 났어요. 근데 결과는 7대 3이더라. 회사가 7, 반대가 삼촌이. 3, 반대가 3.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안건이 네. 그래가지고 회사 쪽 안건이 다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박철환 씨 쪽에서는 앞으로도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그리고 표결에서는 졌지만 회사 쪽이 주주 가치 제고에 더 힘쓰게 했다는 점에서 네. 절반의 승리다. 저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박철환 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댓글이 네거티브한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회사 측에서 돈 먹었냐?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는 먹으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먹기를 먹고 굉장히 희망하기 때문에 네. 돈을 좀 먹어야 우리 뽀피디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그런 거 싫어요. 돈도 안 받았는데 욕 먹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총에서 주가에 저는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보면은 그 금호석유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한 중반에 한 30만 원 정도 갔는데 지금 15만 원으로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 떨어진 거에 대한 불만이 그 도전자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그 백종원 금호석유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실적이 나쁜 상태는 아니다. 네. 실적이 나쁘진 않다. 근데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주가 부진이 승계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네네. 그러려면 세금을 아끼려면 그렇죠. 주가를 떨어뜨려야 맞아요.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저는 잘 맞는 사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그 지배구조 되게 안 좋은 기업들 보면은 네.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래. 그 최대 주주 그 사망 모멘텀. 그러니까 남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네네. 건데 그런 뭐 특정하진 않았으니까. 네네. 승계 이슈가 정리가 되면 더 이상 주가를 누를 필요가 없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들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제 개인 주주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지배구조 이슈다. 근데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게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화학사잖아요. 네네. 34만 원에서 20만 원 됐어요. 거의 뭐. LG화학도 105만 원에서 52만 원. 네네. 하나솔루션도 58,000원에서 35,000원. 그러니까 대부분 떨어졌어요. 네네. 이거는 제가 이 지배구조 이슈에 따른 이벤트들이 분하고 업황에 대한 그 시세 움직임을 좀 분리해서 보셨으면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1.5배를 준 건데 네네. 그 사이클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전망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중순쯤이 대부분 피크였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 선반영. 그러니까 주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고점이 연말에 올 거라 그래가지고 1월부터 흘러내렸거든요, 주가가. 네. 그러니까 전망이 구체화되면 주가는 내려와요. 음. 왜냐면 그 다음 사이클을 기대하니까. 이게 화학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실적이 나쁜 상태가 아니다라는 백종원 대표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전망이 좋아야 돼. 근데 지금 실적이 나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는 오히려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되는 거고, 그 승계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거 주총에서 이런 것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금시초문이다. 시장에서 그 얘기는 박창구 회장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이게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원래 뭐 그 실제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시중에서 떠도는 단편적인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사주가 많아요. 금호가 자사주가 많은데 제가 금호석유의 지배 구조를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금호석유는 지배 구조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 아버지 거 물려받는 과정에서 내 형제가 나눠 가지고 있다가 세 명이 그러니까 두 명이 팔아 가지고 지분율이 다 쪼개지는 바람에 지분율이 이렇게 조금 남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지분율이 좀 적으니까 그 자사주를 많이 보유를 함으로써 일종의 좀 방어 기제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네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사주 활용에 대해서는 그 소각보다는 투자 및 신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소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각해. 그러니까 이게 네. 회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신규 사업 진출하면서 주식을 수합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일정 부분 괜찮은 전략이기도 해요. 그쵸, 예. 신규 사업 진출할 때 맞아요. 뭐 같이 조인트 벤처 만들 때도 그쵸, 섞기도 하고 네네. 막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호석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사 그 추가 투자를 위해서 주식 수합을 하는더라도 그 일부는 소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면 그 수합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측면 때문에 그 시장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요. 네. 이번에 OCI랑도 지분 섞어 갖고 박철환 씨가 가처분 걸었거든요. OCI하고 신규 사업한다고 주식 사업을 하니까 네네. 박철환 씨가 이거 의결권 행사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뭐 신규 사업 하려고 그런 거니까 네네. 문제는 없다 그래서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다 그거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시장이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기회에 자사주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부는 소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괜찮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호석유나를 비롯한 석유 화학 회사들이 주가가 안 좋아요. 이게 비용이 막 네네.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원료 가격이 오른 거를 이제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갭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분기 이후부터는 가격을 올려서 대응을 하겠다.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에서 만든 고무가 금호석 고무 회사거든요. 네네. 유럽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금호석유로 좀 들어온대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공장은 풀가동인데 쇼티지다. 그러면 가격 전가가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은 승계 이슈라기보다는 그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악화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지배 구조가 중요한 타이밍이 있고 네. 업황 자체가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데 이 지배 구조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학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하면 사실 금호석유 주주분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박철환 씨의 행보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이분이 경영 비전, 내가 도전자로서 경영 비전을 제시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금호그룹의 장자다. 네. 그리고 아버지 박정구 회장의 뭐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본받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포인트예요? 그게? 아니,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금호그룹의 장자라는 게 지금에 있는 경영진들 대신 내가 해야 될 명분이라고 제시하는 게 저는 좀 싫었어요. 네. 이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석유화학 회사를 좀 어떻게 뭐 비저너리하게 뭐 하는 뭐 이런 컨셉이 아니고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조카분께서 내가 이렇게 행동주의 주주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이걸 통해서 더 자극받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의견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기보다는 예.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이 회사 내가 운영하고 싶어서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고 싶어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내가 왜 이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까? 네네.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장자니까. 금호그룹의 장자다. 그러네. 그리고 그러네. 아버지의 경영 마인드 얘기하는데 그분이 200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지금 2022년인데. 네. 그러니까 그 박창구 회장과 금호석유 경영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해요. 일정 부분 그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네. 근데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 도전 그 비전을 동의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호석유 같이 이렇게 가문으로 그러니까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 구조에서 좀 더 그 친시장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오늘부터 재벌을 다 해체해 버립시다. 라는 얘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네. 근데 어쨌든 그 금호석유의 지금 박창구 회장의 경영을 보면 2012년 때 이제 워크아웃 자율예비가 끝나고 그때 위해 꾸준히 성장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국내 최대 그 화학사가 됐는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글로벌하게 막 다이나믹하게 그 성장을 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해 왔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고 박철환 씨는 그 자기가 장자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명분이 좀 약하지 않은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철환 씨의 역할로 견제의 목소리를 냈던 거는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개인 주주들이 아니요, 박철환 씨를 통해서 필두로. 네네. 그러니까 박철환 씨가 작년에 10,000원 요구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10,000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근데 어쨌든 견제자로서의 역할은 꽤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호석유가 가지고 있는 이분이 지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사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네네. 이 부분도 이제 지분으로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 경영의 성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라 네네. 자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은 점점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모든 회사가 그래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그 많던 자사주를 그 이재용 부회장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줄였거든요. 네네. 뭐 포스코도 지금 자사주 좀 줄이고 있는 분위기고 이게 자사주를 최대 주주를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그 주주 환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배당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저는 인정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화학사들이 좀 배당을 많이 해요. 원래 배당 성향이 좀 높아요. 근데 금호석유는 그에 비해서 조금 미흡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이번에 금호석유는 배당 많이 했습니다. 그 롯데케미칼이 배당의 3.6% 수익률 네. 기준, 네네. LG화학 1.9%, 금호석유 5.4%. 좋네요. 그러니까 꽤 나왔어요. 물론 이게 별도 기준의 배당 성향이 좀 낮았어요. 워낙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배당액을 어느 정도 유지해가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배당 금액을 조금씩 올려가는 그 미국에는 그런 회사 많잖아요. 미국은 배당액을 올리죠. 네. 그래서 그쵸. 배당 성장률을 높이 사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 성향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회사가 좋으냐, 네. 아니면 배당 성장률을 조금씩 올라가는 회사가 좋으냐는 사실 그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일종의 그 협의점인 그렇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왜 배당 성향을 지키지 않았냐 이걸로 비판하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그 박철환 씨의 견제로 그 100%가
지배구조가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고 물론 지배구조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이런 견제를 통해서 물론 금호석유 경영진들은 피곤하겠죠. 네네. 피곤할 테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았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온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사실 투표율은 얼마 안 나와요. 그 전에 뭐 GOS 삼성의 GOS 문제로 네네. 노태문 사장 잘라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찬성률 98%가 나왔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시끄럽고 네네네. 언론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표 안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사 주총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그런 여론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여론들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 여론상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대놓고 주주들의 어떤 권익을 뺏어가는 걸 못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건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일부 소액주주분들 네. 그 저를 욕했던 소액주주분들한테 같이 대거리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경영권 분쟁 같은 이벤트 드리븐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미리 뉴스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니 뉴스를 알아야 되는 것도 어렵고 네. 작년 주총에 박철환이 이기면 주가 오를 거라 그래갖고 주변에서 엄청 연락이 왔었어요. 네네. 이거 누가 이길 것 같냐? 네. 혹시 내부 정보 없냐? 네. 뭐 내부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은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뻔히 왜 물어보는지도 알겠고 네. 그 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좀 더 이 회사의 경영을 잘할 거냐 관심 없어. 이벤트 드리븐 누가 이기면 이벤트로 주가 간다. 땅. 예.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자기의 주주의 권리니까 그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겠네요. 예,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에 주총날 박철환 안이 부결이 됐는데 네. 주가가 7%가 올랐어. 맞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기면은 뭐 배당 한 건이나 이런 게 될 거니까 네. 이 사람이 되면 주가가 오를 거야라고 해서 베팅을 한 건데 네네. 부결이 되는데 주가가 올랐다. 반대로 갔어요. 그렇죠. 이게 이벤트 드리븐이 이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확보하기도 좀 어렵고 맞아요. 결과를 알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투자자분들은 일부 개인분들은 그 생각했겠죠. 여기서 박철환이 이기면은 주가 좀 오르지 않겠냐. 아니면은 그 박철환이 압박에 배당을 세게 올리면 주가가 좀 낮지 않겠냐. 저도 이거는 좀 기대했거든요. 원래 4,000원이었는데 최소 8,000원은 하지 않겠냐. 네네. 더블 배당 더블 나오지 않겠냐. 네. 그러면 그 기대감 뭐 배당을 지금 받을 수는 없지만 배당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 기대감으로 올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 배당 발표 날을. 네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에도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000원인데 한 8,000원은 가지 않겠냐. 그럼 배당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냐. 배당이 제가 얘기한 8,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2% 하락. 업황 때문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어렵다는 거. 업황은 하락 추세로 있는 네네. 거니까 업황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 이슈를 초장기로 볼 거냐 아니면 이 구조가 유지되면서 애플 같은 경우가 실적도 좋았지만 지배구조 문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들어와가지고 ROE를 뭐 거의 끝없이 올려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본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들을 많이 하면서 주가 쫙 가잖아요. 거기다가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지니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벤트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초장기로 보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실적 가치 시클리컬한 것들은 실적으로 보거나. 근데 지배구조가 이런 건 지배구조로 보는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이벤트 드리븐이에요. 여기서 야 누가 싸우더라. 싸워서 싸움이 격해지면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움을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네요. 그것도 웃기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박창구 회장이 잘한 게 뭐 있냐라는 비판 뭐 하는 거 뭐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박철환을 지지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박철환을 지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이벤트 드리븐을 하려 그러시는 건지. 근데 이벤트 드리븐에 대해서는 그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렵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명분에 동의해드릴 수도 없고 내가 동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 네네. 근데 주가도 잘 맞추기가 어렵다고. 네. 그래서 야 이게 이번에 만약에 박철환 씨가 이겼으면 네네. 주가가 올랐을까요?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것도 모를 일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오는 게 만약에 이벤트 드리븐으로 거기다 던지고 싶은 분이 있다. 올랐을 때 던지는 거잖아. 그러면 딴 사람한테 비싸게 팔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왜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본인이 그냥 돈 벌려고 그러는 건데. 네. 그럼 거기 맞춰갖고 수급해서 때리면 그냥 때리는 거지. 왜 그게 뭐 당신이 뭐 기업한테 돈 받고 그런 얘기하냐? 뭐 그거랑은 오히려 그분들의 명분이 오히려 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원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이벤트 드리븐은 어렵다. 미공개 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정보가 있어도 주가가 그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를 뭐 저한테 뭐라 그러시지 마라. 그건 알아서 그게 하시면 결론이. 되는 그런 거지. 왜 나한테 뭐라 자꾸 그래? 나한테 뭐라 그래. 네. 아, 그래서 그래도 변화의 움직임은 되게 긍정적이네요. 사실 저는 이런 느낌을 한 2년 전쯤부터인가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주들의 어떤 목소리가 높아져야 된다는 그 명분은 계속 있었지만 실제 높아졌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2년 전쯤부터인가 딱 그때였었어요. 그 정의선 딱 기아 아니 현대 오시고 나서 네. 그 이후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 물론 그분 때문은 아닌데 그 시점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 금호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좀 계속 확산되다 보면 그러니까 기업들도 점차 좀 신경 쓰이는데 아 많이 써요. 네, 네. 그래요? 네. 이미 네. 그러면 아니 오히려 이번에 대선 전국에서 네. 대선 후보들이 자본시장 정책을 얘기하는 맞아요. 경우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물적 분할 이런 건 대선 후보들 알지도 못할 거야. 맞아요. 물적 분할도 나왔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이라는 것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대부분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그 의결권 확보 지분 정도는 어느 정도 수배를 해놔요. 네네. 어지간히 그 저희가 사이즈가 큰 도전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네.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괜히 찍히면 어떤 그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요. 근데 그거를 저는 분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벤트 드리븐 차원으로 접근하는 네네. 그런 투자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접근하는 거하고 그리고 업황 사이클을 보면서 접근하는 거가 그러니까 물론 정의선 회장이 취임했을 즈음에 그 현대차의 그 차량 사이클이 좀 괜찮기도 했어요. 네네. 근데 물론 거기에 뭐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기업 분위기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을 이 좋아 보여요. 오현정님, 금호석유 우는 배당받고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매도가 좋을까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리는 이 주주총회 이벤트랑 금호석유의 주식은 현재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벤트 드리븐인데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수급이 그 이벤트하고 같이 움직이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야. 그리고 네네.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건 단기 뭐 당일 주가 움직이는 건데 네네. 그 부분도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이게 금호석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는 그 업황 사이클의 그 펀더멘탈 이 바닥인 것 같으냐 네. 이 정도를 보는 거예요. 물론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많이 내려갔고 3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이게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금호석유상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이벤트 드리븐 하시는 분, 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거 나름대로 그냥 자기만의 노하우로 하면 되는 거고 결론은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아주 무책임한 얘기였습니다. 53분.